27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홍콩 증시 결국은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 일단 둘 다 장중에도요, 소폭의 약세권에서 일단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해 A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국 증시 장중에 말이죠, 이미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뭐 반도체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 증시 정도가 1%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0.68%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 대비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이러한 여건은 한국 증시도 장중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후반 쪽으로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지수의 동향이 오늘 나타났어요. 다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거의 보합선 부근으로 낙폭을 줄여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정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지금 다시 또 1%대 조정으로 조금 더 되눌렸어요. 뭐 이런 어떤 공방은 궁극적으로 왜 나타나고 있느냐, 이 모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중동과 관련된,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앞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는 있는데, 양국의 주장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과정이 또 증시에 노출되면서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마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서로 많이 달라가지고 절충안을 걸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 협상에 따른 어떤 타협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부터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해병대를 이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곧 이쪽으로 이제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수부대를 투입하네 마네, 뭐 또 이런 트럼프가 공수부대 투입을 또 뭐 승인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는 이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이 주요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나서 상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뭐 이란도 여기에 대비해서 뭐 지뢰를 깔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늘리고 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질 확률은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란이 깨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은 더 아주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서 일단 미국이 여기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트럼프가 이 해병대 보내고 뭐 공수부대 언급하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물밑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위협, 그 수준이 아닌가라고도 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수부대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극비리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언론에 이미 다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일단 어떤 지상전을 벌인다? 조금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리고 해병대가 오고 있는 것도, 어디쯤 오고 있는 것도 다 언론으로 다 노출되고 공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물밑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군사적 협박용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으로서는 다시 생각이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충돌이 더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협상 쪽으로 일단 양국이 자꾸 가려고는 할 텐데, 이 격차를 과연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중요할 거고, 다음 주가 고비일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아요. 일단 요게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증시 약세의 첫 번째 원인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일단 나왔어요.
구글이 이제 구글의 터보 퀀트, 그죠? 터보 퀀트, 이게 이제 또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AI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LLM이 이제 증가하고 또 규모가 커지죠. 그죠? 규모가 커지죠. 대형 LLM들이 많이 또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LLM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거 정보를 저장하는 일종의 임시 기억 장치인데요. KV 캐시라고 합니다. KV 캐시의 이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KV 캐시가 확대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메모리 공급 부족, 뭐 가격 상승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이제 터보 퀀트인데, 터보 퀀트는 정확도의 손실 없이 KV 캐시를 갖다가 3비트 수준까지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모리를 갖다가 최소 6배를 줄이면서 최대 8배의 속도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논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 현실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 미지수입니다. 이미 구글의 이 터보 퀀트는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노출됐던 부분이에요. 이건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은 논문 수준이고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심리 악화, 그리고 증시의 하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는,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냐,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 영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영향인데,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3조 4천억 원, 그죠? 3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뭐 3조 원대, 어제도 거의 3조 원, 뭐 1조 원, 2조 원, 3조 원 막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외국인의 이러한 매도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시총 3대장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가 당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뭐 터보 퀀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터보 퀀트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터보 퀀트 얘기가 나오기 전, 그다음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 보유 지분의 변화를 볼게요.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보면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도를 줄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좀 표시를 다시 할게요. 제가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자,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자 이렇게 보유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거의 48%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판 가격이 얼마냐면 이 구간에서 팔았다는 소리예요. 자, 이 구간에서 팔았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대충 12만원 우위부터 팔았다는 소리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왔지만 주가는 올라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한국 증시 대세론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에 의해서도 지금 12만원 우위부터 팔았는데도 아직도 18만원 전후예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이 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팝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재매수해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죠.
근데 이게 애들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영역권에 있다 보니까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들이 12만원 우위부터 팔았으니까 그럼 12만원 아래로 떨어져야 다시 매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 1월부터 또 변화됐던 부분,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의 변화, D램 가격과 공급 상황의 변화, 또 HBM과 관련된 변화,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가 또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실적도 있고 말이죠. 실적의 개선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시점 대비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과연 그 펀더멘탈을 주가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을 할 거냐,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를 왜 삼성전자 중심으로 계속 하느냐를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로 제가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 충격이 나왔고, 그 충격에 의해서 형성된 저점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소리는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와 한국 증시의 조종이 단순히 중동전쟁 때문만은 아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지지 방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자, 21 이평선이 있고, 먼저 앞선 방송에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5일 이평선이 깼고, 이게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해야만 어떤 회복 기반을 만든다고 그랬죠. 만약에 5일 이평선이 깼다가 뚫지 못하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다시 밀려버리면 이건 혼조 영역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진행된 걸 보면 5일 이평선 여기에 가서 부딪히면서 다시 꺾여버렸죠. 이 패턴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장은 다시 혼조 공방 영역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못 가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역으로. 그러면 21 이평선 놓고 여기서 다시 깼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깨고 계속 내려가면 이거는 계속 내려가면 이거를 또 깨고 내려가면 이러면 계속 약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면서 다시 5일 이평선, 21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다시 또 돌아가면서 이 가능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능성을. 그렇게 가야만 장은 다시 회복 구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못해도 박스권 등락은 계속 유지하는 패턴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깨지 않고 5일 21 이평선 위로 다시 한번 돌파 안착은 돌파가 아니고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는 이거를 돌파 안착이라고 합니다. 이 돌파 안착이 이 라인 위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그게 향후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딱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종전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개선되거나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진정되거나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이미 나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잠시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나스닥 지수가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향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지지되면서 돌아갔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진정됐겠죠. 근데 이게 깨고 내려가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단은 이 흐름을 멈춰야 돼요. 이 흐름을 멈추려면 빠른 시간 내에 여기를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동 상황과 외국인의 수급과 이 나스닥의 흐름, 이 세 가지가 모두 변화된다면 장은 급반등할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변화가 나와야만 한국 증시의 흐름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전환으로 마감됐는데요. 코스닥의 장점이, 현 위치에서 볼 때 장점이 이거예요. 자, 코스피의 장점은 뭐냐면 떨어질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가 빠지면서 이들 영향으로 지수가 빠지는 게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에요. 근데 오를 때는 이 세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막 올라간다라는 게 또 장점이잖아요. 확실한 이 주도주가 있다라는 게, 그죠? 근데 코스닥은 장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오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오르면서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계속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한 번 올라가고 또 계속 매물 소화를 거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다라는 게 코스닥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도하면서도 코스피를 매도하면서도 코스닥은 틈틈이 매수할까 말까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도 이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궁극적으로는 그럼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야. 궁극적으로는 이 장은 추세적으로 끝났거나 꺾이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안정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다시 또 회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동이든 미국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뭔가 변화가 언젠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이 장은 지금은 계속 빠질 것 같지만은 언젠가 다시 또 회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흐름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할지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밑으로 계속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계속 던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매수의 입장에서는 또 뭐냐? 일단 지금의 대다수의 종목들의 주가는 이 종목은 뭐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종목들의 주가를 체크할 때는 주가가 안정을 찾거나 반등을 하려면 지수가 안정을 찾거나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에서 안정을 찾고 반등의 기반을 만드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매수는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더 위로 사더라도 왜냐면 이게 자칫하다 아래로 한 번만 더 충격을 줘도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주가가 뭐 5% 10%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 조금 더 위로 사더라도 이러한 지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빠질 때는 이게 반전될 때는 또 이게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갭상승으로 또 출발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쫓아가서 사기 어려우니까 밑으로 빠질 때는 너무 관악폭이다 싶을 때는 조금씩 저점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전반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그렇게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한 주였는데 한 주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